교과서의 독서와 작문입니다. 자, 첫 번째 소단원 추앙받는 존재가 되기 위한 최고의 방법 논설문이고요. 제목은 아까 드라마에 나왔던 추앙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는데 독서의 효용을 제재로 하고 있습니다. 독서라는 게 어떤 효과와 가치, 사용적 측면에 그런 효과가 있느냐. 자, 주제는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측면에서 독서의 효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지적인 건 어떤 지성에 호소하는 거고, 정의적인 것은 어떤 정서적인 측면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독서가 효용이 있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합니다. 독서의 효용을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예상 반론을 제시해서 반박한다. 주장을 강조합니다. 독자의 사고를 촉진하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수사적 의문문, 우리가 흔히 서리법이라고 하는 거 있지? 이런 걸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럼 지문 같이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 한 사람당 한 문장씩 읽어볼게요. 자, 시우부터 시작. 음악을 듣고 풍경을 보기 위해 우리는 눈동자진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책 읽기는 내가 언제부터 남자였나 어쩌면 남자를 시작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문자는 대략 8,000년 전쯤 발견되었고 6,000년 전쯤 수메르인들이 점토에 글을 새기며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으니 250만 년 전에 시작된 호모종의 관점에서 독서는 아주 최신의 발명이다. 그럴 시간이 없었다. 독서가 힘든 목적이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인류는 250만 년 전에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흔히 호모 사피엔스,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런 호모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자,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가 글을 쓰고 읽고 하는 거는 6천년 전쯤밖에 안 된다. 왜냐면 시간이 없었어. 네, 독서가 힘들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독서는 뇌에 큰 부담을 준다. 네, 뇌 전체를 사용해야 되는데 글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전수하려면은. 자, 설아 먼저 했냐? 누구 먼저 했냐? 채원이 먼저 해? 이렇게 설아하고 이렇게. 네. 그런데도 책이 없는 사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독서는 인류의 보편적 행위로 발전한 이유는 비용보다 이득이 더 컸기 때문이다. 네, 경제적 효용인 거죠. 비용보다 이득이 컸다. 경제적 효용이 있는 거야. 그 이득은 무엇일까라고 물었는데 질문을 통해서 관심 유발, 호기심 유발, 주의 집중 이런 효과를 줍니다. 태열아? 네. 문명을 이룩한 호모 사피엔스와 그렇지 못한 다른 영장류종들의 관계는 사회적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다. 호모로부터 보고 배워 점수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사회적 학습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능력은 인류와 침팬지의 커다란 차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가 새로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모방하거나 가르침을 받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전수해주고 결국에는 지식과 기술을 성취해 그것이 하나 더 얹어지는 식의 집단적 성취가 바로 문명이다. 이때 그 모든 것이 다 과정으로만 전수되었다면 문명의 주체는 아주 더웠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독서는 문명의 엔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명을 이룩했잖아. 인간들은
그렇지 못한 다른 영장류 종들, 그러니까 뭐 인류도 있지만 포유류 중에는 원숭이도 있고 침팬지도 있다는 거지. 자, 사회적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다. 대조네요, 대조. 대조가 쓰여져 있는데 인류가 아닌 다른 영장류의 대조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명의 전수 방식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일단 뭔가 새로운 걸 성취했어. 그럴 때 모방을 하거나 가르침을 받거나 이걸 다른 것으로 전수해 주거나 결국에는 지식과 기술을 총체해 그것이 하나 더 얹어지는 식게 바로 집단적 성취가 바로 문명이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문명이라는 거는 뭐다? 집단적 성취에 해당한다 라고 보는 거죠. 이때 구전으로만 됐으면 더뎠을 것이다. 왜? 구전이라는 거는 뭐야? 구전이라는 건 입에서 뭘로? 입으로 전해진 게 구전이잖아.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설화 이런 것들이 설아 말고 설화, 설화 같은 것들이 이제 구전 문학이에요. 구전 문학. 근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도 있지만 구전 문학에 반대되는 게 뭐야? 기록 문학. 기록된 문학들. 자, 이 기록 문학은 바탕이 바로 문자죠. 기록 문학. 그럼 여기서 알아둘 거는 바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 뭐 있을까요? 음성 언어는 공간적 제약이 있다. 야! 라고 하는 순간에 야는 사라졌네? 없지? 자, 그런데 야! 라고 여기다 써놓잖아? 다음날 와봐도 여기 야라고 써있겠지? 자, 공간적 제약이 없다. 문자는 거의 없다. 그래서 독서는 문명의 엔진이다. 자, 독서는 문명의 엔진이다. 자, 비유적 표현, 은유법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 카세트 테이프 써봤어 너네? 안 써봤구나. 선생님이 딱 너네만 할 때 고등학교 때 1, 2학년 때 그때 선생님이 자 응답하라로 좀 잠깐 돌아가 볼게. 응팔 정도. 응팔은 아니고 선생님은 한 응답하라 1997 정도? 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옛날에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음악을 듣게 된 거는 카세트 테이프였어.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노래를 저장해서 듣는 거지. 여기다 노래를 저장해서 듣는 거고. 비디오 테이프도 모르지 너네. 비디오 테이프는 이거보다 컸어. 비슷하게 생겼는데. 영화도 이런 비디오 테이프에 기록을 한 거야. 너네 SK 있잖아, SK. SK가 원래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거 만들던 회사. 선경 SK. 야, 근데 SK가 이렇게 반도체의 뭐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 근데 어쨌든 이 카세트 테이프 하니까 잠깐 딴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이제 들으려면 카세트 테이프를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최신 기기가 이제 뭐냐, 최신 트렌드 신제품 소니에서 나온 워크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EX2였나? 아무튼 뭐 이런 카세트 플레이어 있지. 야, 이거를 사려고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닌데 EX2였나 그랬는데 어쨌든 이거를 사려고 용산을 가.
왜냐면 용산을 가면 좀 그나마 쌌거든. 그때 당시에도 이거는 한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했었어. 지금보다 물가가 훨씬 싼데. 지금으로 치면은 뭐 거의 아이폰 하나 사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엄청 비싼데 이거 사러 가고 막 그랬거든. 자, 그랬는데 요새 이거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지. 안 씁니다. 생긴 거는 한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니가 근데 그때는 참 기술력이 좋았던 게 뭐라 그럴까? 오토 리버스라고 해서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넣었다가 사이드 B 뒤쪽을 들으려면 이렇게 또 꽂아야 되거든. 근데 거꾸로 이렇게 오토 리버스도 되고 좋았었어. 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재생이 되거나 또 이렇게도 재생이 되고 그 노래를 중간중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자동 오토 스킵을 누르면 그 소리가 안 나는 구간을 얘가 찾아가지고 다음 노래를 틀어주기도 해. 정말 신박한 기능이었어. 근데 그러다가 뭐가 나옵니까? CD 플레이어가 나와요. CD 플레이어. CD 플레이어도 CD는 써봤냐? 네. CD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와, CD는 써봤구나. 이게 막 나와. 그래서 이거는 장점이 뭐냐면 테이프는 막 늘어지거든? 그 소리가 점점점 음질이 안 좋아져. 근데 이 CD는 디지털 기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음질이 계속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지. 그러다가 선생님 대학교쯤 가선가 대학교 때다. 선생님 대학교 갔을 때 뭐가 나오냐? MP3라는 게 나와. MP3 플레이어. 이런 게 막 나와. 참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근데 이렇게 막 기술이 발전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선생님이 뭐 서태지와 아이들, 뭐 듀스, 뭐 등등 해서 옛날 아이돌 그룹들 이렇게 테이프로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 왜?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유튜브에 다 있어. 요새는 음반도 안 사지. 음반 사본 적 있냐? LP요. 아니 음반 CD가 발매되지 않나? 그러니까 아이돌들 보면은 그 한정판 기념판으로 나오지 않아? 굿즈도 있고 앨범 팔지 않아? 팔긴 파는데 근데 사놓기만 하고 나도 안 듣는다고 들었어. 유튜브로 들으면 되니까. 그래요. 아무튼 아날로그 시대가 이제 지났죠. 디지털. 네. 자, 그 다음 실제 이런 반론도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다. 네, 실제로 왜 굳이 책이어야 하는가? 책. 요새 이북 나온 거 알지? 이북. 이북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아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책을 좋아하기는 했는데, 요새는 책 읽을 시간이 좀 많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설거지 할 때나, 뭐, 집안일 할 때나, 뭐, 이렇게 뭐 할 때, 밀리의 서재라고 알아? 그 온라인 서비스인데, 구독 서비스거든. 밀리의 서재라고 하면은 거기 안에 온갖 책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책을 아마 이북으로 볼 수도 있고 이거를 TTS 기능이라고 해서 TTS 알아? TTS가 뭐냐면 텍스트 투 스피치야. 텍스트 투 스피치. 그러니까 이 글을 소리로 말하게 하는 그 기술이 TTS 기술이야. 근데 그걸 통해서 책을 읽어주더라 자동으로. 그러니까는 핸드폰에 켜놓잖아.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 플레이 그러면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책을 그대로 읽어줘. 근데 약간 밀리의 서재는 좀 단점이 보니까 옆에서 들어오니까 약간 컴퓨터 기계가 읽는 그 말투 있잖아. 약간 인간 같지 않은 그 말투. 그 말투가 좀 나오기는 나와. 근데 그런 시대가 됐어. 그런 시대야 지금. 그것도 요새 옛날 기술인 거지. TTS도. 요새는 기술이 워낙 발전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선생님 유튜브를 틀 수가 없어서 좀 이따가 틀어줄게. 왜냐면 선생님 지금 녹화 중이라서 저작권 때문에 안 되는데 엄청난 또 기능이 있더만. 유튜브에서 너네 AI 기능에서 AI 성우라고 알아? AI 성우가 뭐냐면은
AI로 음성을 내가 그 스크립트를 짜면은 그거를 그 성우의 내가 선택한 성우의 목소리로 읽어줘. 나는 처음에 똑같은 목소리가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성우인가? 이랬는데 보니까 AI 목소리더라고. 특히 무슨 사투리 하는 애 있어.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하는 애인데 영상 매체가 범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대에 따라 뭐 아무튼 그렇게 하는 말도 있는데 난 걔가 성우인 줄 알았거든. 와 AI였어. 진짜 깜놀했어. 좀 이따 틀어줄게. 자 아무튼지간에 이런 기술이 발전된 시대인데 왜 책 읽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젊은 읽었나요? 다음 누구야? 저요. 아, 야야 일어나. 자, 젊은 세대의 시를 봐라. 젊은 세대의 문해력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도 디지털 시대의 책과 독서의 의미를 묻는 이런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정직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나? 책을 꼭 읽어야 되냐? 이건 조금 딴 얘기인데 살짝 좀 딴 얘기 좀 하자면 우리 아들이 또 쇼츠에 빠져가지고 와, 이 자식이 중독자야. 거의 보면 한 20분, 30분씩 계속 앉아서 보는 거야. 그것도 막 가까이 보고 눈 나빠지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핸드폰에 잠금 기능을 해놨는데 그걸 또 교묘하게 풀어 이 새끼. 그 브라우저에서 유튜브를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카톡에는 시간 제한이 없었거든. 카톡을 통해서 들어가. 야 진짜. 그래가지고 카톡도 잠갔어. 시간 제한 해놨어. 자 근데 쇼츠가 중독이야. 근데 이게 중독될 수밖에 없어. 근데 성인들도 중독이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줬어. 쇼츠의 문제점. 정신과 의사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뭐 어디 뭐 그런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게 중독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뇌한테 몇 초 만에 아주 쉽게 이렇게 쓱쓱쓱 올리다 보면은 하다 보면 내가 힘들지 않잖아. 책장 넘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쓱쓱쓱 하다 보면 몇 개 보다가 보면 되게 재밌고 좋은 정보가 나와. 근데 이게 거의 도박이나 마약 같은 수준인 거야. 내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이 들인 노동에 비해서 엄청난 큰 쾌감이 와. 재밌는 게 있고. 그러면 이게 중독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깊이 있는 사고를 못 해. 그래서 유튜브 쇼츠에 중독된 사람들은 있잖아. 요새 책을 볼까 안 볼까? 안 봐. 심지어는 드라마, 영화도 안 봐. 왜? 2시간? 영화? 어이, 지겨워. 그거 어떻게 봐? 왜 내가 참고 그걸 기다려야 돼? 못 참는 거야. 그래서 너네 진짜 쇼츠 많이 보는 애들은 그 의사들이 오는데 뇌가 썩는데 진짜. 도파민에 계속 쩔어 있는 거, 뇌가. 그래서 진짜 너네 쇼츠, 인스타 이거 적당히 봐야 돼. 진짜 뇌 썩는다고 하더라고. 깊이 있는 사고도 못하고 책도 못 보고 영화도 못 보고 그럴 수 있거든.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왜 책을 우리가 봐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쇼츠를 보면은 중독이 돼서 뭐 이렇게 안 좋습니다. 이거를 의사 선생님이 쇼츠로 전달하고 있더라고. 1분 요약, 2분 요약하고 쇼츠를 보면 안 되는 이유. 근데 쇼츠로 나와. 자, 느린 생각을 통해 성찰의 힘을 경험하는 독서. 자, 시작. 인공. 진부하다. 진부하다는 건 너무 뻔하고 오래된 방법이다 이런 거야. 반면 어떤 문제를 진사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눈 떠.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느린 인지 과정을 거쳐 나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책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시적 무기입니다. 책이라는 것은 여전히 지적인 무기야. 똑똑하단 말이지. 자, 다음. 책은 느린 생각을 체력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네, 느린 생각, 슬로우 싱킹이죠. 자, 없는 너야.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다르게 보고 그것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은 문자 그대로 느린 과정이다. 느린 과정이다. 인간들은 깊이 생각하고 빠르게 생각하고 새롭게 보는 작업법을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자,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느린 인지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라는 거는 쉬는 시간이 필요해. 쉬는 시간이 필요해야지 창의적인 생각과 어떤 깊은 사고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뇌를 계속 많이 쓰잖아. 이게 우리 뇌도 컴퓨터랑 똑같아. 너네 핸드폰으로 게임 많이 하면 태율아, 핸드폰으로 게임 많이 하면 핸드폰이 어떻게 돼? 너 핸드폰으로 게임 하잖아. 이게 봐. 핸드폰으로 게임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핸드폰이? 뜨거워지잖아. 그치?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야. 많이 쓰잖아? 머리 뜨거워. 두통이 생겨.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뇌는 어떤 게 필요해? 쉬는 게 필요해. 적당한 쉼이 필요한 거야. 다음. 뭔가?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독서가 이 느린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행위라는 사실. 자, 이 느린 생각을 독서가 만들어낸다. 자, 독서는 네, 동공 운동만, 눈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제대로 읽어내려면 느리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소설의 독자가 등장인물의 언행과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정신적인 10분간 여행을 통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 들어가서 등장인물처럼 생각해봐야 한다. 너는 생각해봐. 추리소설을 보는데 얘가 범인이야? 이렇게 시작하면 추리소설 읽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쇼츠가 거의 그런 식인 거야. 그리고 유튜브가 좀 그런 게 좀 많은데 그래서 선생님 친구가 요새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는 요새 영화 보기가 싫대. 그래서 영화 보는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진대. 영화를 요약해주는 그 무비 마스터 뭐 그런 애들 있잖아. 걔네 구독자 많고 막 그러던데 영화를 한 15분, 20분 만에 싹 보여줘.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해가 돼가지고 그렇다는 거야.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설이라는 거는 책이라는 거는 어떠냐? 읽는데 오래 걸려. 최소 한나절 이상 걸리잖아. 근데 그러면은 이게 깊이 쌓이잖아? 그럼 만족도도 나중에 쾌락도 더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 알아둘 거는 뭐냐면 선생님이 거기서 나도 유튜브 보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뭐 들은 건데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그 쾌락은 엄청나게 중독적인데 우리 뇌를 갉아먹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오랜 시간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 쾌락 있지. 거기를 해야지 사람이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안 풀리는 수학 문제를 계속 막 30분씩 풀어봐. 그러다 풀리면 너무 쾌감이 올 때가 있잖아.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자, 다음. 네. 듣기 같은 한 문제를 꽂혀 자신의 생각과 습관을 바꾸기로 작정하는 순간을 맞이한다면 시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네, 시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한 페이지를 네, 그래서 빨리 읽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자, 독서의 독서의 참맛은 언제 몇 권 읽었냐에 수집하는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체질 경험이다. 네. 언제 몇 권 읽었냐 이거는 양적인 측면만 강조한 거죠. 양적 측면만 강조한 겁니다. 자, 독서를 통해 느린 생각과 몰입을 훈련하는 독자들은 자신에 대한 성찰과 통찰의 힘을 경험할 수 있다. 성찰, 반성하는 거지? 통찰은 뭐냐? 통찰, 통찰은 전체적으로 깊이 깨닫게 되는 거를 통찰이라고 그래요. 자, 성찰과 속도전이 아니다. 왜 유레카 아시죠? 유레카. 그 사람 뭐 하다가 발견했지? 유레카 몰라? 목욕 그렇지, 목욕하다가
그 왜 금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 뭐 하다가 질량과 부피 이런 걸 생각하다가 아 모르겠다 아이씨 몰라 그 목욕이나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물이 이렇게 넘쳐나고 보더니 아 이거구나 이 질량과 뭐그 부피 이걸 상관관계 뭐 해가지고 그렇게 발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통찰이 생기는 거야. 뇌는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독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걸. 자 다음. 이런 의미에서 빠르게만 책을 읽는 것은 책의 존재의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잘못된 독서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독서법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독서와 작문이잖아. 그래서 독서의 뭐가 나오면 목적도 나오고, 독서의 방법도 나오고, 독서의 과정도 나오고, 독서의 효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올 거야. 독서랑 관련된. 그러면 일단은 이 독서의 방법 중에서 뭐가 있어요? 빨리 읽는 독서 방법이 뭐지? 독서의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방법만 먼저 정리할게. 자, 독서의 방법은 일단 빨리 읽는 걸 뭐라고? 속도. 자, 느리게 읽는 건 뭐죠? 일단 정확하게 읽는 정독이라고 할 수 있죠. 정독.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읽는 걸 뭐라고? 통독이라고 합니다. 통독.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찾아 읽는 걸 발췌독이라고 해요. 발췌독. 그리고 한 주제에 대해서 하나의 책만 본 게 아니라 여러 책을 동시에 봐. 이걸 뭐라고 그래? 주제 통합적 독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네 독서가 지문이 2개 이상 같이 나오는 지문들이 있어. 모의고사에 보면 같은 제재를 다루는데 2개 이상의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소리내서 읽는 걸 음독이라고 그러지. 소리 안 내고 읽는 건 묵독이라고 하고요. 자, 물론 이거는 각각 다 장단점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독서의 방법이 달라져야 돼. 그런데 자, 이 글쓴이는 속독을 긍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 수정. 네, 부정적으로 본다. 오늘 있는 책을 읽는 것은 몰입을 방해. 네, 몰입을 방해한다. 그래서 선생님도 국어 선생님이긴 한데 선생님이 약간 정독파였던 것 같아. 선생님이 형이 있어. 형이 있는데 선생님 형은 머리도 어렸을 때 좋았고 IQ 검사하면 되게 높게 나오고 머리도 좋고 책도 되게 빨리 읽어. 만화책도 엄청 빨리 읽고 한 권 읽는데 한 10분이면 다 봐. 그러더니 나중에 무협소설을 보더라. 무협지. 나는 무협소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형은 선생님 형은 이렇게 무협소설 막 읽는데 그것도 막 거의 1시간에 한 권 딱 읽고 막 그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만화방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옛날 만화방 뭔지 알지? 그런 데 가면은 돈 좀 뽑고 나오고 막 그런 스타일이야. 짜장면 시켜 먹고. 그런 스타일인데 선생님이 처음에 부러웠어. 우리 형은 머리에 좋아서 이렇게 빨리 읽나? 되게 빨리 읽네. 물론 속독을 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긴 있는데 근데 그게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게 요새 정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네마다 학원들이 있었어. 속독 학원이라고 있어. 속독 학원. 빨리 읽게 만드는. 근데 요새는 그런 학원을 본 적 있어 너네? 없어. 그래서 요새는 트렌드가 뭐냐? 느리게 읽어도 돼. 정확하게 읽고 더 깊이 있게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게 많이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뭐예요? 참된? 참된 독서는 몰입의 경험을 준다. 네, 몰입을 할 수 있다. 혹시? 영화, 텔레비전, 인터넷 영화 볼 때도 몰입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책을 읽어야 하나라며 반론할 수도 있다. 영화나 텔레비전을 보고 몰입할 때 우리의 뇌는 주로 시각, 피지만을 활용한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 몰입할 때는 뇌 전체가 활성화되게 하는데 뇌 전체. 뇌 전체를 흐려가는 사람들은 기존에 연결되지 않았던 지식을 연결하여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이끌어낼 수 있다. 중국 공남의 시대에 필요한 역량 중 하나가 창의적 연결 능력이라고 한다면 독서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창의적 연결 능력. 네, 요새는 이게 중요한 능력이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가 돼도 독서가 의미 있다.
라는 그런 기능을 전달한 거예요. 이유를. 자, 우리는 이처럼 이것은 독서의 인지적 측면이다. 인지적, 지적 이런 거죠. 그렇다면 독서가 우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자, 묻고 답하는 문답법, 자문자답 이런 것들 쓰고 있습니다. 자, 문답법 또는 자문자답. 자, 이런 걸 쓰는 이유는 뭐죠? 흥미 유발, 그 다음에 어떤 주의 환기시키는 기능, 이런 기능들. 수많은 요구가 있지만 결론은 하나다. 독서는 독서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는 이제 인지적 측면이 아니라 정서적 또는 정의적 측면이죠. 자, 예컨대 네, 책을 읽게 했다. 그리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마다 고개를 내려 괜찮았다. 그 결과 책을 읽는 불편하게 인상으로 느끼는 부분과 예측 전문도 피질감의 연결이 강해졌다. 네, 실험 결과네요. 이 실험 결과는 주관적이지 않지. 객관적이고 구체적 데이터가 있고 팩트에 기반하는 거죠. 자, 좌각회. 정확히 현상에는 글의 이해 및 공간과 관련된 뇌의 영향이고 예측 전전두 피질은 공간과 연민 같은 사회적 정서 반응 및 기억력을 관장하는 부위이다. 이 부위들은 열이 강해졌다는 것은 그저 이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생각과 감정, 지식 등을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과정에서 생각과 감정, 그 다음에 지식, 이거를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공감 능력이죠. 공감 능력. 자, 더욱이 이는 마치 주인공과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 활동이 시애틀 뇌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런 연결이 독서가 끝난 후에도 지속된다는 것은 결국 독서가 뇌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서가 뇌를 변화시킨다. 책을 읽고 그러다 보면 인지적 영역도 발달이 되고 정의적 영역도 발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며칠 전에 또 삼성이 살짝 울컥했는데 그 우리 아들한테 이제 빠작이라고 그 어디 동아출판사인가 거기서 나온 그 교재가 있어. 어린이용 어휘, 뭐 독서, 문학 이런 것들을 해주는 교재인데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요새 아들한테 거기서 폴 빌라드의 이해의 선물이라는 글이 있거든. 폴 빌라드의 이해의 선물.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말인가? 중학교 올라가서쯤인가? 그때쯤 한창 이제 청소년기 올라가면서 되게 재밌게 읽고 감명 있게 봤던 내용인데 짧은 내용인데 이거 알아? 무슨 내용인지? 사탕 가게 몰라? 나라는 인물이 있는데 얘가 어렸을 때 위그든 씨라는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하는 사탕 가게를 간 거야. 근데 엄마랑 같이 갔는데 이제 동생이랑 가서 엄마가 나랑 동생이랑 사탕을 고르면 사탕을 사줘. 사탕 가게에서.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동생을 데리고 사탕이 먹고 싶어가지고 간 거야. 갔는데 사탕을 막 골랐어. 먹고 싶은 만큼 골라가지고 저 이거 주세요. 그랬더니 위그든 씨가 너 돈은 갖고 왔니?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머니에서 딱 털어서 줬어. 그게 뭐냐 버치씨. 버치 그 열매 있잖아. 그거에 씨를 모아서 갖고 온 거야. 위그든 씨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 거야? 미친놈 아니야? 왜 돈을 안 내고 이걸 내? 근데 얘가 그 순수한 어린 마음에 돈이 뭔지 모르니까 이런 걸 갖고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래 내가 거스름 돈을 줘야겠는데 그러면서 2센트를 줘. 2센트를
이 센트를 나한테 거스름 돈으로 준 거야.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갔다가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 왜? 너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돈도 안 가지고 가고 가서 그런 거야? 그런 거지. 근데 위그든 씨가 나의 순수함을 뭐 해준 거야? 이해해 준 거야. 나는 이제 컸어. 크고 나서 뭘 하냐면 열대어 파는 가게를 하게 된 거야. 열대어 파는 가게를 하는데 당시에 이 열대어가 거의 다 100% 미국에서 수입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이 한 마리에 뭐 몇 달러씩 하고 막 그래. 비싸. 한 쌍에 몇 달러씩 하고. 그런데 어떤 꼬맹이가 또 자기 동생 데리고 와가지고는 저 열대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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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한 쌍씩 주세요. 이런 거야. 너 이만큼 돈은 가지고 왔니? 네,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이상한 뭐 한 1달러인가 2달러도 안 되는 그 돈을 여기요. 그래서 주는 거야. 나는 그 돈을 역시 또 물끄러미 쳐다봐. 위그든 씨처럼.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말도 안 되는 돈이잖아. 2달러도 안 되는 돈 갖고 왔단 말이야. 아, 그래? 내가 위그든 씨한테 빚진 게 있잖아. 그래서 거스름 돈을 줘야겠는데 그러면서 2센트를 그걸 돌려줘. 그러니까 내가 위그든 씨한테 받았던 이해를 얘네한테 이해를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신나서 이제 가는 거지. 옆에 와서 아내가 얘기해. 당신 미쳤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사실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나는 위그든 씨를 잊을 수가 없어. 하니까 아내가 나를 안아줘. 그러면서 이해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해의 선물에는 세 개의 이해가 나와. 위그든 씨가 나를 이해해줬고, 나도 아이들을 이해해줬고, 또 아내도 나를 이해해준 거야. 이런 게 이제 소설인데 선생님이 이제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약간 울컥했는데 선생님 아들이 얼마 전에 아빠 오늘은 뭐 무슨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야 슬프지 않냐 우리 아들 그래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감성적으로도 이렇게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킬 줄 아는 거지. 우리가 사이코패스가 아니잖아. 사이코패스는 남을 이렇게 찌를 때 얘가 괴로워하면은 나도 괴로워져야 되거든.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기쁘고. 그래서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는 게 뇌적으로도 봤을 때 미러 뉴런이라고 해서 거울 신경 세포라는 게 있어. 상대방과 거울이 되는 거야. 미러링이 되는 거야.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기분 좋고 상대방이 찡그리면 나도 슬프고 이런 거거든. 사이코패스는 이게 없어. 여기 고장나 있어. 전두엽에. 근데 우리가 사이코패스 아니잖아. 그럼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뭘 통해서 할 수 있어? 책을 통해서 이런 걸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있고 이 공감 능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바로 실험을 통해서도 밝혀졌지만 책이란 게 도움이 된다. 자,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천, 독서, 최근. 자, 누군가요? 자, 태율이 최근에 뇌 뇌과학자들은 뇌가 경험과 학습에 따라 많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논하고 있다.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뇌는 공학적으로도 변할 수 있다. 네, 가소성이라는 말을 썼네. 가소성. 뇌라는 게 가소성을 지닌다. 그래서 뇌 세포 부위 유동적으로 이제 변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래서 뇌 가소성이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쇼츠 중독돼서 많이 보다 보면 뇌가 썩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즉 다음 독서는 인지적, 정서적 뇌를 모두 변화시키는 가소성의 원천이다. 이것은 책의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50대 이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천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성장하려면 책 읽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청소년기뿐 아니라 50대 이후에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책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독서의 독서의 효과는 이에 sabit된 인지적, 정서적 측면 말고도 더 많다. 네, 스트레스를 이완시킨다. 그 다음 고의를 확장시킨다. 외면을 향상시킨다. 태연아 네. 집중력을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경력을 높인다.
이렇게 보면 독서는 우리를 더 살아있고 배려심 많은 품격 있는 존재로 만든다. 네. 그래서 품격 있는 존재로 독서가 우리를 만들어준다. 지금 전체적으로 독서의 아까 제목에서도 주제에서도 봤지만 효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사회. 사회 심리학으로 따르면 의미는 좋지 타자는 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차원은 그가 얼마나 똑똑한 거라는 능력의 축이고 다른 한 차원은 그가 얼마나 따뜻한가라는 의도의 축이다. 네. 두 가지 면에서 평가를 내는데. 자, 유능하고. 유능하고 따뜻하다고 인식되는 사람은 존경을 받고 무능하고 차갑다고 인식되는 사람은 경멸의 대상이 된다. 네. 딱 두 사람이 떠오르는데. 유능하고 따뜻하다고 인식되는 사람. 이재명. 무능하고 차갑다고 인식되는 사람. 윤땡땡. 잠깐만. 자, 무능하지만. 녹화. 네. 추앙. 추앙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날 추앙해요. 자, 똑똑함. 똑똑함과 따뜻함을 주는 것처럼 가성비 면에서 최고하신 것. 네. 그래서 최고의 방법으로 나를 추앙하게 만드는 방법. 바로 독서라는 겁니다.